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인민위원회가 들어서며 제주는 평화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놈들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들은 인민위원회를 없앤다고 했고 인민위원회는 미군들을 물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읍내에서 경찰이 도민들을 향해 총을 쏜 사건에서 제주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경찰의 발포는 시위대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지금 인민위원회니 뭐니 하는 것은 모두 남부당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니 샅샅이 조사해서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경찰과 군인들의 대답으로 경찰서 회의실 안에 쩌렁쩌렁 몰렸고 단 한 사람만 대답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방경비대 구연대장 김인열 중령이었습니다. 김인열 중령만이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서북청년단이 빨갱이들을 잡겠다며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지나간 마을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북청년단들의 몽둥이질을 매번 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아픈 일들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며 김인열의 부하 장교인 문상길 중위도 주민들을 지키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인열 중령은 문상길 중위에게 손선호 하사를 소개했습니다. 문중이, 여긴 손선호 하사일세. 이번에 내 부관으로 오게 됐네. 아주 듬직한 친구야.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네.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자네들 같은 진짜 군인이 필요하거든. 새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이 부임했습니다. 그가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을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잡혀갔고 가족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병사들을 지켜보던 손선호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문상길에게 말했습니다. 연대장은 미쳤습니다. 죽은 아버지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빨갱이라며 총을 쐈습니다. 더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상길 중위는 반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이름은 역사의 반역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더는 인민을 죽이는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들이 선택한 반역의 날은 박진경 대령의 진급 축하한이 예정된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진경의 축하한 날이 오고 기뻐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던 박진경을 향해 손선호가 총을 겨눴습니다. 단 6월 18일 새벽 3시 15분 손선호의 총에 박진경이 쓰러졌습니다. 1948년 6월 18일 새벽 3시 15분 11연대장 대령 박진경 피살, 중위 문상길과 하사, 손선호 상관 살해 혐의로 체포. 두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죄명은 상관 살해였습니다. 문상길, 손선호 상관 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사형을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박 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 도민을 위한 것이며 3천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받겠다.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저희는 유채꽃이 필 무렵 핏빛으로 물들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졌지만 그 안에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제주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께서는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4.3 사건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이 책을 쓰셨습니다. 저희도 두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알리고 기억해주기를 말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3 민중항쟁을 기억해 주십시오. 희생자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억에서 잊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우와, 뜬다. 여긴 기념품샵이에요. 수목원도 너무 예쁘죠? 저기 유채꽃이다. 어느 날
평화로운 제주도 개뜨르 마을에 미군과 육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산사람이라고 불리는 무장대는 제주도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개뜨르 주변 마을을 불태우는 등의 횡포를 저지릅니다. 외놈 앞잡이 일을 하다 서북 청년단에 들어간 칠복이는 어린 봉다리의 엄마를 끌어내어 죽이고 봉다리의 아빠에게도 총격을 가합니다. 또 칠복이를 포함한 소총단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경찰 가족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마을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란 유채꽃 밭에서 학살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봉다리는 애도를 표현하며 쓸쓸히 마을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유채꽃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일은 채 붉은 유채꽃이 실린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크게 괴뜨르, 귀신의 오름, 동굴, 학교라는 장소로 나누어 당시 4.3 사건에 참혹했던 일들을 나열합니다. 주인공 봉다리의 부모님이 모두 경찰에 의해 몰살당하거나 경찰들이 제주도의 주거지를 전부 태워버리고 경찰 가족을 제외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묘사되는 등 4.3 사건의 참혹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4.3 사건의 전말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유가족,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제작되는 등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희생과 슬픔이 녹아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과서만으로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닌 문학작품이라는 수단으로 작품 속 인물의 경험을 통해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주도의 아픈 역사에 주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극우 단체에서 제주 4.3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이 폭도라고 불리는 등 왜곡된 사실들이 많아.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비극적인 4.3 사건을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나무도장은 억울하게 학살된 도민들의 참사인 4.3 사건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 4.3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에 제주도에서 단독선거 반대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때 경찰들은 주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총파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정청이 경찰,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하여 무력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많은 수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출신에 대한 사상검증 유언비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어 등의 토착 제주도 문화 말살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책 초반 시리의 엄마가 시리를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빌레목굴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곳인데요. 실제 사건 당시 굴에 있던 아이는 숨졌지만 책에서는 그 아이가 살아남아 토벌군의 누나가 데려가는 것으로 각색한 곳입니다. 동굴에서 시리의 엄마가 본인이 겪은 4.3 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시리를 발견했을 때의 일을 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책에서 깨진 그릇과 나무도장이 나왔는데 저희 조는 이 두 가지 물체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릇을 신체와 영혼이 합쳐진 완성품이라고 보면 깨진 그릇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됨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굴에 남아있는 그릇이 동굴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가 손으로 감싸고 있던 나무도장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자식만은 살아남길 바라며 자신이 누구인지 간직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 시리가 어머니, 그럼 나도 빨갱이에요? 빨갱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한 것에 어머니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바다 건너 들어온 말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학살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책의 초장에서 외지에서 돌아온 도민들을 새로운 꿈도 함께 돌아온다 라고 설명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며 제주도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에 의해 처참히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소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만큼 슬픈 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 아이야 엄마 품에 안겨 이제 우리는 먼 여행을 할 거야. 한 사람이 물어도 모르쿠다. 군정 경찰이 물어도 모르쿠다. 이웃이 물어도 모르쿠다 모르쿠다. 혼돈의 시대, 이념의 좌우. 혼란스러웠던 4.3 사건. 팽한 눈빛에 할망하르방. 고통받던 도민들. 자신도 모르게 나오려는 눈물 두려움에 저절로 쏟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르쿠다 모르쿠다 뿐이었다.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았고 어느 감옥 속 어느 동굴 속 내 중매 타작에 풀려버린 눈. 상처난 가슴. 살려주시오, 난 모르쿠다. 잠꼬대라도 지나갈까 밤마다 내뱉은 모르쿠다. 모르쿠다는 생존을 위한 언어였다. 여러분도 방언 속에 숨어있는 4.3 사건의 잔재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 시를 읽어보며 4.3 사건을 다시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제주의 한 마을로 경찰 토벌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었고 마을은 모두 불타버려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총구 끝은 마을 사람들을 향했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 둘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중 진아영 할머니는 경찰들의 총격을 피해 울담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들이 죽어갔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길을 막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발 꿈이었으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수없이 되뇌어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총성이 잠시 동안 잠잠해지고 할머니가 몸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총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총상으로 인해 아래턱이 소실되어 있었고 그 후로 진아영 할머니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의 사계절이 지나고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불타던 섬에 비가 내리고 푸른 생명이 돋고 꽃이 핍니다.